한 주간 뉴스 핵심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도 CBS 장규석 기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이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고 날씨- 싶었어. 그러니까 네. 근데 갑자기 너무 추워졌죠. 네. 보고 싶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진짜 춥긴 춥더라. 그러니까요. 네. 오늘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장규석 기자 오늘 새롭고 좀 중요한 얘기를 갖고 네. 오셨어요. AI 얘기를 갖고 오셨는데 네. 이번 주 이게 굉장히 화제였는데 챗 GPT를 만든 오픈 AI CEO를 해고했다가 5일 만에 다시 또 복귀가 돌아왔죠. 됐잖아요. 네, 네. 여기에 이제 엄청난 의미가 내포돼 있다. 네, 이게 일단 뭐 터미네이터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는 I'll be 사람은 back. 다 아는 I'll be 터미네이터. 네, I'll be back. 네. 거기에 보면 그 터미네이터 세상을 만든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스카이넷이라고. 네. 네. 이 스카이넷이 뭐냐? 이 스카이넷이 인공 일반 지능이라고 보통 이제 영어로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그러는데 general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어떤 네. 특수한 게 아니라 일반적이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네. 인간처럼 사고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영역으로 확장 가능한 인공지능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스카이넷이 가장 대표적인 AGI라고 하는데 그 인공 일반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처럼 사고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인간이 이걸 만들어서 잘 이용하다가 쓰다 보니까 무섭잖아요. 그렇죠. 얘가 인간처럼 사고를 하고 우리를 지배할 수도 우리를 있겠다 막 이런 이렇게 생각도 들고. 실제로 이제 이 터미네이터에 보면 군사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군사용으로 사용했는데 너무 월등한 기량을 보이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 전투기도 다 무인으로 얘가 다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지니까 인간이 얘를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자기를 방어를 하죠. 스카이넷이 도로 인간을 칩니다. 그래서 핵전쟁을 일으켜요. 모든 핵을 다 쏴버립니다. 그게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관통하는 세계관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저지먼트 데이, 심판의 날이 와서 핵전쟁으로 인류가 절반이 몰살을 하고 그 남은 절반의 인류가 이제 이 스카이넷에 대항을 하는데 네네. 그 저항군이 있고 이 저항군을 또 탄압하기 위해서 이제 기계 부대를 만들죠. 그게 터미네이터입니다. 예. 그 저항군의 지도자를 네. 과거로 돌아가서 암살해라 이 네. 명령을 받은 기계를 또 막기 위해서 또 다른 그렇죠. 기계가 네. 오고 아놀드 슈왈제네거 형님 모시고 막 약간 그렇구나. 이런 스토리가 바로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너무 빌보리죠. 재밌게 봤는데 어릴 적에. 너무 좋았죠. 예. 네. 하여튼 이 모든 것의 발단은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네, 인공지능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두 가지 시각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네. 하나는 터미네이터처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큰 해악이 온다, 재앙이 온다 하는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엄청나게 큰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 엄청나게 큰 편익을 갖고 올 수 네네. 있다라는 시각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영어로 doom, 되게 이제 피할 수 없는 나쁜 상황 이게 doom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인격을 뜻하는 이하를 붙여서 doomer라고 네네. 합니다. doomer라고 하고 후자는 이제 boom, 이제 대성황이죠. boom. 네네. 대성황 boom인데 여기에 인격 전미사를 붙여서 boomer. 음. 그래서 이건 결국 boomer 대 doomer의 대결.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네. 갑니다. 단어는 둘 다 사실은 다 무서운 단어긴 한데 네. 조금 긍정적이냐. 근데 아니면 이게 긍정적이냐. 오픈 AI 네. 이번에 이제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CEO 샘 얼트먼이 해임됐다가 복귀를 했는데 네. 이게 바로 그 부모와 두머의 대립 네. 이 생겨났던 인공지능을 둘러싼 이 시각이 본격적으로 충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네. 이게 이제 뭐 CEO가 잘렸다가 다시 들어간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결국 AGI 그러니까 인공 일반 지능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커졌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네. 단순히 CEO 해고 사태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스카이넷이 나온다. 이제 일반 거의 나올 때가 됐다. 인공지능이 이런 나온다. 얘기입니다. 네. 좀 무서운 얘기기도 예. 해요. 사실 이제 AI가 궁극적으로 발전하면 인류를 위협하게 된다는 이 시각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스티븐 호킹 박사 우리 되게 잘 아는 대단히 천재적인 물리학자죠. 이분이 AI는 인류에게 최악의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일론 머스크 이제 테슬라 CEO 같은 경우도 이 사람도 이제 AI 쪽에 계속 이제 발을 담그고 AI 개발을 해왔어요. 뒤에 이제 후자에 얘기하겠지만 오픈 AI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제프리 힌턴이라고 이 캐나다 교수, 토론토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딥러닝을 만든 사람입니다. 딥러닝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지난 5월에 구글을 그만두고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AI를 만든 걸 일생의 후회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좀 무서운 얘기긴 하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되게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오픈 AI는 이 CEO인 그 올트만이 기술자들하고 이렇게 만들 때만 해도 이게 그냥 연구 조직이었어요. 연구 조직이고 돈벌이용은 아니었어요. 네네. 지금도 올트만 CEO는 연봉을 9천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적네요 생각보다. 네. 네. 몇 조를 유치하는 기업인데 그러니까요. 나는 연봉 9천만 원 받는다. 오. 근데 이 사람은 그 Y 컴비네이터라고 해서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 네. 그 아까- 에어비앤비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은 돈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취미가 네. 개발이시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는 약간 조금 고상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진짜 네. 상업적이고 AI를 이익을 연구하는. 내려는 게 아니라, 네네. 근데 사실 이 AI를 개발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쵸. 왜냐하면 컴퓨터가 많이 필요하잖아. 음. 일단 이게 그 연산 능력은 결국 이제 컴퓨터의 그 파워에, 컴퓨터의 그 컴퓨팅 파워에 이제 좌우가 되는데 네. 엄청나게 좋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산 능력이 점점점 높아질수록 더 많은 컴퓨터가 필요하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오픈 AI는 비영리 기업이란 말이에요. 네. 비영리 오픈 AI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비영리 오픈 AI를 만들었을 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올트먼 CEO하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이때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돈줄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머스크 쪽에서도 이제 AI가 무섭긴 하지만 AI는 필요하니까 약간 이제 AI 연구 조직에 이제 돈을 계속 대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두머의 입장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AI가 이제 많이 발전할수록 통제를 좀 해야 된다는 좀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약간 이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좀 안 맞아요. 머스크는 공화당 지지자인데 이 올트만은 민주당 지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후원금이 자꾸 이제 다른 데로 같이 반대쪽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할 때 정치가 끼면 안 됩니다. 돈만 봐야지. 결국 서로가 안 맞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떠납니다. 오픈 AI를 떠나고 그러면 이제 돈줄이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 밑에다가 영리 오픈 AI를 만듭니다. 약간 비영리 기관이었는데. 네. 그 그러니까 밑에 영리 오픈 AI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네네.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영리 오픈 AI를 만들고 챗 GPT라는 이제 상업용 이제 AI가 출연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챗 네. GPT는 그럼 상업용으로 나온 그렇죠. 거네요. 이제 네. 상업용을 이제 목표로 하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영리 기업인 이 오픈 AI도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회가 비영리 오픈 AI를 지배하고 이 비영리 AI 오픈 AI가 영리 오픈 AI를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이거는 이제 영리니까 투자자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이 투자 금액의 일부는 이제 영리 오픈 AI가 쓰지만 나머지 돈은 전부 다 비영리로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네. 이게 이제 또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유치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되게 유수의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는데 거의 지분의 49%가 어디서 들어왔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들어왔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의 49%를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챗GPT를 돌리는 데 필요한 슈퍼컴퓨터가 필요한데 이 슈퍼컴퓨터를 마이크로소프트 걸 쓰고 있어요. 네. 거의 뭐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되고 있다. 네, 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에 과언이 거의 아니네요. 이제 약간은 이제 협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 종속돼 있는 느낌이 지배관계에 약간 가까운 있는데 예.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고 슈퍼컴퓨터도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좀 기울어져 있는 지금 상황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네. 검색 시장에서 구글한테 완전히 밀리다 보니까 네. 빙을 쓰시는 분들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시장에 대한 반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챗GPT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게 그 시기에 이제 뭐 한국에서도 야 검색어 야 시 좀 만들어줘봐 뭐 이런 거 많이 시험해보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폭발적 인기를 끄니까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면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리 오픈 AI에서 투자 금액을 받으면 수익의 100배가 넘어가면 나머지 돈은 전부 다 비영리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비영리 오픈 AI는 이사회가 통제를 합니다. 근데 이 이사회의 목적이 뭐냐면 네. AI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네. 뭐 그런 게 아니라 AI를 통제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사회. 네, 네, 부모들로 짜여진 네. 조직이군요. 그래서 이게 AI가 제대로 통제되고 있느냐 이걸 감시하는 게 이사회 역할인데 근데 최근에 오픈 AI를 이제 챗 GPT가 3.5가 이제 공개가 됐어요. 작년 11월에 3.5가 공개가 됐고 지금 챗 GPT 4가 나왔고 그다음에
4.5가 곧 나올 거고, 그랬으면 이제 챗GPT 5까지 나올 겁니다. 네. 버전 5까지 나오면 그 엄청나게 이제 엄청난 이 AI 능력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일명 이제 큐스타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아까 말씀드린 이제 AGI로 가기 위한 인공 뭔가 일반지능 가능성이 열리는 뭔가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워낙 네. 복잡해가지고. 근데 뭔가 발견이 됐어. 그럼 옛날 우려했던 그렇죠. 것과 같은 스카이넷이 상황이 나올 될 수 있는 거야. 있다. 그러니까 네네. 이사회에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이사회 비상이 걸려서 이게 AI를 통제를 해야 되는 이사회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이사회를 이끌고 있는 수장이 누구냐면 일리아 슈츠케버라고 네. 이 수석 과학자라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세돌 구단하고 왜 한판 네. 붙었던 알파고. AI 바둑 AI 있잖아요. 네. 알파고를 만들었던 오. 이 개발을 주도한 사람이고 AI계의 천재다. 축구계에 메시가 있다면 뭐 AI계에는 슈츠케버가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이런 분인데 이분이 아까 얘기했던 내가 일생을 후회한다고 얘기했던 제프리 힌턴의 제자입니다. 두모예요, 두모. 네. 두모니까 네. 당연히 이쪽도 이제 두모 쪽이고 AI 통제하면 통제가 안 되면 없애야 된다는 쪽. 예. 근데 올트만 CEO가 뭘 했냐면 GPT 스토어를 만들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챗 GPT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그 앱 시장 같은 거, 앱 스토어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네. 앱 스토어를 만들겠다. 그건 그냥 진짜 돈을 벌겠다는 거네요. 네. 이제 상업 쪽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이쪽 이제 이사회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그러면 다 열면 사람들이 AI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신만의 AI를 만들게 될 텐데 이거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통제를 어떻게 해?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 하다가 이제 CEO하고 이제 서로가 이제 갈등을 빚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임을 시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GPT 스토어 이게 그냥 스토어 뭐 앱 스토어처럼 그 안에서 뭐 뭔가를 네, 팔고 사고 네. 이런 건가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챗 GPT 유료 회원에 가입을 하면 뭘 할 수 있냐면 나만의 챗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AI 챗봇이라고 해서 네. 이걸 만드는데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이라고 쳐요. 근데 언제 어디서 누가 나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이제 AI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용 김현정의 뉴스쇼 전용 AI를 나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챗 GPT한테 얘기를 해요. 김현정의 뉴스쇼 전용 AI를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언제 누가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검색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챗 GPT가 만들어요. 그거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가면 알 수 있어라고 자료를 학습을 시키고 네. 그다음에 얘가 또 자체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검색 머신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학습을 해서 자기 챗봇을 딱 만들어요. 만들고 거기에 보면 달리라는 그 이미지 생성 AI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챗GPT 나만의 AI 챗봇에 맞는 이미지도 만들죠. 로고도 만들어줍니다. 네. 로고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좋아. 그러면 그걸 만들고 나만의 이제 AI 챗봇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뭐 음성으로 하든지 타이핑을 하든지 해서 이준석이 신당 관련해서 발언한 거 있으면 다 검색해서 나한테 보여줘. 그러면 쫙 검색해서 AI가 정리를 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주 특화된 AI가 개인화된 인공지능이 나오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지금도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김현정 뉴스쇼 팬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거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 그러면은 GPT 스토어에 올리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만들어서 올리면은 그렇죠. 그거를 이제 구독자나 뭐 애청자들이 그걸 살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거를 유료로 사거나 아니면은 그걸 무료로 내려받은 뒤에 뭐 광고를 붙이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지금 시사 프로라고 했지만 만약 이게 뭐 상업적으로 되게 안 좋은 부분에서도 쓰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렇죠. 예, 옛날에 왜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에 왜 그 인공지능으로 그 대화해주는 그 여자친구 앱 있었잖아요. 네네네. 여자친구 인공지능 있었잖아요. 근데 막 이상하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뭐 성노예화를 시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된 이미지를 학습을 시키고 이렇게 이제 악용을 하는 사례들도 많이 이제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떻게 이거를 상업화를 하게 되면 AI가 어떻게 이제 이용이 될지 알 수가 없으니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통제를 하지? 게다가 인간이 사고하는 수준의 이제 AGI가 나온다고 하는데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통제하냐 이 문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올트먼은 계속 이제 GPT 스토어를 이제 하려고 했고요. 네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계속 개발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컴퓨터가 많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네. 근데 그러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상업화를 안 할 수가 없어. 계속 투자만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생태계를 돌리려면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후발주자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럼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막으려면 더 앞서 나가야 돼요. 더 빨리, 네. 더 빨리 개발을 해야 되고 더 많이 앞서 나가야 되니까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근데 실례로 보면은 챗GPT 3.5가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게 1,750억 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언어를 딱 쳐서 뭐 좀 찾아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연산을 시작을 하는데 자연어 연산이니까 막 뭐 매개 변수를 찾아가지고 끌어모아서 문장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750억 개를 사용을 하는데 챗GPT 4가 나왔는데 이거는 1조 개를 사용합니다. 거의 10배 가깝게, 네, 5배 가깝게 쓰죠. 근데 챗GPT 5는 125조 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왜 승수 개념으로 뭐 이렇게 증가하는 게 이건 그 승수 개념도 이상을 아니에요. 더 예.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이제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니까 돈도 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제 두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위험하다 해서 올트먼을 자릅니다. 네. CEO에서 해고를 해요. 근데 문제는 MS에 있었던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도 갖고 있고 슈퍼컴퓨터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올트먼 CEO를 MS로 데려와 버렸어요. 그리고 저기 올트먼 CEO가 오니까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 연구원들이 다 일로 와 버렸어요. MS에 오픈 AI가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사회에서 봤을 때는 뭐야 이거 저기 MS에 생겨버린 거잖아. 여기서 아무리 막으려 해도 저희 네. 가서 어차피 또 할 텐데. 근데 차라리 데리고 와서 얘를 통제를 하는 게 더 네, 낫겠다 네.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닷새 만에 해고를 취하를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데리고 와요. 네. 너 여기서 해. 네. 저기 가면 더 위험하니까. 그래서 왔는데 결국에는 이 상업용 이제 GPT 스토어는 결국은 이제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거의 두모가 이제 1패를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 AI를 통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 물음표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미 기술이 개발된 이상 그거를 아무리 덮으려고 한다 그래도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향이 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AI 세상이 오는 건 거의 이제 확실해 보입니다. 확실해 보이고 그 다음에 엄청난 능력을 가진 AI가 이제 발현될 거라는 것도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거를 어디까지 확장을 해야 그렇죠. 될지, 어디서 얘를 멈춰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술의 어떤 발전 양상이라는 거를 보면 노벨상이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을 되게 우대하는 그런 게 있지만 사실 그 상이 설립된 계기를 봤을 때 네. 다이너마이트 그렇죠. 예. 네. 처음에는 이제 뭐 공업용, 상업용으로 개발을 했지만 결국에 다이너마이트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지금 군수 분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상대편을 죽이거나 들어온 사람들 저지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었고,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 영화 개봉해서 오펜하이머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지만, 그렇죠. 원자폭탄이라든지 수소폭탄 이런 개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궤를 걷는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을 해놓으면 그 개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양상이 다 나타났다가 네. 나중에 그거를 약간 좀 봉합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흐름들이 이어져 가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스카이넷 같은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돼가지고 사고를 예. 독자적으로 하는 그렇죠. 이제. 아예 이걸 장악해버리는 수준, 특정한 기술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이런 시스템을 장악해버리는 수준까지 갔을 때는 이게 되돌릴 수 있는 기제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사실 그 정도 레벨까지 가게 되면 개발자들도 좀 더 신중한 스탠스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긴 예, 하는데.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이 개발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네. 개발했지만 예, 내가 예. 개발하고도 무서운 무서운 상황이 거죠. 돼버린 네네. 거죠.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건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